네, 이번에는 오늘에 나온 리포트,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될 리포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되는 리포트,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저희가 챙겨볼 텐데 첫 번째 리포트, DTNC 아로라는 회사의 리포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에서 작성이 됐고요. 국내 유일의 풀서비스 CRO를 아로라고 참 재치 있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DNC 아로의 CRO를 아로 이건데. 네, 우선은 저도 리포트 제목이 너무 이제 재미있고 또 네. 종목 자체도 좋아서 좀 이게 선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종목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면 CRO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컨트랙트 리서치 오가니제이션이라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이제 위탁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CDO나 뭐 CMO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임상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진행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어떤 비임상부터 이제 동물을 향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이제 그게 통과되면 이제 사람을 향해서 임상을 진행할 텐데 이런 비임상부터 임상 단계까지 모든 CRO 영역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반도체나 2차 전지 강세를 보일 때도 우리가 수직 계열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반도체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든 계열사로 들어가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 시간 절약이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제약 바이오가 2차 전지나 반도체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비치진 못했지만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최종 임상까지도 어떤 기술력과 안정적 실적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AI를 활용한 임상 플랫폼 고도화 기술, 그다음에 비임상 자료를 제출할 때 필수적인 솔루션을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리포트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CRO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수주를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DTNC 아로처럼 비임상과 임상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드물다. 지금 유일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DTNC 아로예요. 그렇다면 임상할 것들이 많아지면 이 회사 역시도 뭐 매출이라던가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건 올해 무언가가 있어서입니까? 우선 어떤 이 DTNC CRO가 어떤 기술력,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보다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었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제약주가 강세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네. 뭐 HL을 필두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기준금리랑 좀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약세를 보여주는데 어떤 정점이 다다랐다는 투심이 펴지고 어떤 연준 의원들이 꾸준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기가 긴축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서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시발점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DTN CRO가 어떤 임상을 뭐 수주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고요. 일단은 리포트를 보면은 임상, 효능, 분석, 비임상 4개 사업부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비임상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OPM이라고 하죠. 이제 영업 마진율, 이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효능 사업부에 좀 투자를 진행한 부분이 일단 1분기까지 150억까지 캐파를 증설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캐파 증설에 따른 바로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2023년 수익 개선을 기대해 볼 부분이 아닐까 그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주가상으로는 좋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스톱된 게 많았기 때문에 임상 과정에서도 딜레이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본격화한다면은 DTNCRO가 올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외 투자 포인트로는 또 뭘 삼아볼까요? 우선 뭐 펀더멘털이나 기업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기술적이나 뭐 기본적 분석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작년에 신규 상장을 진행한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DTN-CRO 측면에서 좀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 후반기에 상장한 이후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1월 중순부터 천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크게 어떤 주가 탄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업종포가 153.5인데 현재포가 11.88이기 때문에 실적은 2021년에 이제 흑자 전환 성공한 이후로 2022년까지도 실적 향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오늘 아침까지는 77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800억이 넘어갔고요. 주가 탄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주가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 동향도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굉장히 좋죠. 외인이 6개월 연속 꾸준하게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자금에도 강한 주가 탄력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원이 외인이기 때문에 좀 주가 탄력도 상당히 강할 것 같다. 그리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트레이딩이 실패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렇게 돈 되는 리포트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 채팅방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올 법도 한데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주식인지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많이 이제 앵커님도 생소하시고 네, 저도 제게도 생소한데 생소해요. 네. 일단 뭐 주가 탄력도나 시가총액이 꾸준하게 나오고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오. 뉴스랑 리포트가 꾸준히 나온 게 아니고 오늘부터 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원하시는 분야고 한다면 좀 DTN-CRO 제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런 연구개발 기업보다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CMO 기업,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서린바이오 저도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왜냐면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따른 슈팅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는데 이제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약주나 제약바이오 기업을 찾으실 텐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뭐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의 뒤를 이으면서도 강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DTN-CRO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좀 강력하게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불과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1차 VI 들어가고 주가 탄력이 오늘 13%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기는 믿되 분할 매수 조금만 신경 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면보다는 일단 오늘 나온 리포트 그리고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DTN-CRO 믿고 투자할 차세대 CRO 강자라고 저희는 한 줄 평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앞서 좀 생소했던 기업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스미디어예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반짝이는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413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조금 괴리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4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깎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413억 원, 영업이익은 조금 훼손된 6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광고와 플랫폼 사업 부분에서 매출 증가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떤 인건비나 사업비가 조금 증가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좀 꾸준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크로스와 더불어서 온라인 광고에서 좀 양대산맥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덕분인지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마켓보다는 온라인 마켓이 흥행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광고의 수요가 증가했었고 그런 부분으로서 나스미디어도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그에 맞춰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미디어 시장, 광고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배경 코로나 어떻게 보면 덕분에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엔데믹으로 해서 저도 주말에 한번 나가봤더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고 계시고요. 실제로 명동에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엔데믹이 오히려 광고 시장에게는 커진 광고 시장에게는 다시 또 좀 가라앉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2021년, 2022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실 실적 증가폭은 상당했습니다. 근데 그 실적 증가폭이 조금 둔화는 되더라도 실적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삶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이제 뭐 네. 배달 음식이나 광고, OTT가 우리가 밖으로 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덜 이용하더라도 한번 이용한 부분은 꾸준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만큼 배달 음식을 먹지 않겠지만 기존에 먹던 수요를 좀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리포트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더라도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일단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정부 정책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OTT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진행하겠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OTT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OTT 기업발 광고를 수주하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세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AI나 5G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KT인데 KT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마케팅의 확장 그런 것들로 해서 실제 수혜를 얻고 그에 따른 실제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나스미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폭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성장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광고 시장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못 느꼈던 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면 뭘 줄이겠습니까? 광고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스미디어라던가 여타 광고사들을 우리가 올해 매수해볼 만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뒤엎을 만한 그런 이 회사의 모멘텀, 매력도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이제 업황에 대한 불투명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피크아웃 우려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온라인 광고 내에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제 엄청난 실력이라고 해요. 기술력 이제 어떤 광고를 이쁘게 만들고 좀 효과적으로 고객들을 좀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피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월 달에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실적은 어떤 대외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우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나스미디어가 그런 것들과 개의치 않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뚜껑을 까보니까 실적이 나왔고 어떤 정부에서도 OTT발 세액 공제를 진행한다고 있고 OTT와 KT발 수주가 나스미디어가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삼거리 연속 양봉 나와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업황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주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런 종목이 나스미디어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면서 지켜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여로 팀장님도 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리포트 믿어보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는 좀 굉장히 좀 믿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부담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고점이 32,000원이고 저점이 24,000원인데 지금 26,000원이죠. 굉장히 박스권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긍정적 리포트와 함께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2.8% 정도 챙겨주고 있고 업종퍼가 153.55인데 현재퍼가 10.40, 현재도 15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2023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개월 선회퍼가 7.74이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한 저평가인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 매도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 스윙 중장기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감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의 탈을 쓴 성장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오늘 손여로 팀장과 함께 살펴봤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